뭐 뒤통수 건데 맞잖아요. 이관이가 이렇게 패스 이렇게 쫙 해가지고 탁 났잖아요. 관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죠. 근데 제가 관이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걔는. 자, 오늘은 롤링 위브라고 불려지는 세트 플레이를 할 거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뭐 롤링 이렇게 출렁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엮다, 꼬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두 가지로 불러요, 코치들이. NBA에서도 사실 이 세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Let's go. Chick so bad she never met Santa. She bad. Yeah, I don't even care. I never had manners. No way. Yeah, been a couple years. Yeah, I must have stand. I do. 이 세트는 뭐 굉장히 뭐 단순합니다. 이렇게 포진을 넓게 서가지고요. 드리블 핸드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든 다시 오면서 이렇게 드리블 핸드업을 해주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슬라이스라 그래서 이렇게 벌려주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공간을. 왜냐하면 뒤따라가면은 4번, 5번 이렇게 수비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끼고 들어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고 뭐 연결해서 다리 역할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지키는, 골대를 이렇게 지키는 수비를 하게 돼 있죠. 이렇게 또 한 번 더 해주면 이렇게 오는데, 이 세트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1번이 할지 2번이 할지 3번이 할지 피켓롤에 그 팀의 그날 컨디션이 좋거나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또 왔을 때 2번 수비수가 이렇게 슬라이스로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은 코너로 이렇게 길게 내려가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던 혼셋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을 잡았을 때 약속된 방향에 있는 빅맨이 와서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치고 올 때 한번 이렇게 슬라이스로 왔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여기서 파생되는 이제 돌파를 하면서 걸고 롤을 하고 똑같이 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세트의 장점은 이 핸들러가 돌파하기가 너무 용이한 데 있어요. 선수들이 이렇게 치고 핸드업을 올 때 이 선수가 이렇게 따라오면은 사실은 이걸 무마시킬 수도 있는 수비법이지만 잘못하면 이게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아래로 와요. 이렇게 핸드업 하는 순간에 이렇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렇게 와서 걸어주면 돌파가 용이합니다. 거기다 이 코너에 이렇게 선수가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또 많이 생겨요. 그 혼셋을 정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파가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 뒤로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아주 빠른 가드들, 변준영이나 뭐 김선영, 이렇게 좀 피지컬한 가드들은 이렇게 이걸 또 주죠, 바로. 그래서 여기 코너에서 오픈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파해서 레이업을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세팅은 이거지만 4번 라인에 슈팅이 가능한, 이걸 또 어떻게 페이크를 해서 많이 쓰냐면, 옵션으로 많이 쓰냐면 이렇게 위브를 합니다. 그럼 슬라이스. 수비가 이제 다 예측을 하겠죠. 이 세트가 나오면 얘네 탑에서 투맨 게임이 일어난다는 걸 다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또 돌아왔을 때 또 다시 슬라이스하고 또 이 친구는 코너로 가고, 그리고 다시 또 한 명이 오죠. 이렇게. 사실은 보통은 메인 핸들러가 공을 잡았을 때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와서 다 2대1을 예상하니까 수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를 하겠죠. 이렇게 2대1을 이제 수비를 할 약속을. 그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줘서 슈팅을 하는 장면, 정희재 선수들이 요 셋을 거꾸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2대1을 할 줄 알고 순간적으로 핸들러에게 집중이 되는 순간 빅맨끼리 스크린을 섞어주면 여기서 오픈이 나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정확히 걸어줄 필요도 없이 최근에 많이 하는 방법은 이렇게 걸 때 고스트 스크린이라 그래서 거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수비는 당연히 여길 지켜주고 있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비는 스크린이 가는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 이제 오픈이 나는 장면이 LG 게임을 보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 플레이는 제가 코치로 할 때 이상민 감독이 많이 애용했던 그 타임아웃 플레이예요. 그래서 이 세트를 밸런스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공을 여러 명의 선수가 한 번씩 다 터치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농구에서는. 왜냐하면 메인 핸들러 1옵션이라고 하는 선수들의 슛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 이유는 공을 계속 본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에 대한 감각이 계속 살아있는 건데, 공을 전혀 만지지 못하고 있다가 슛을 쏠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공도 다 만지면서 같이 할 수 있고 공간 확보에도 용이하고
몇 가지 옵션을 주면서 또 상대에게 혼동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세트죠. 이 세트는 수비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세트 플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단점은 요 앞선의 요 세 선수가 상황을 읽는 능력이 좀 좋아야 돼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 세트의 마지막은 피켓놀인 거를 다 알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걸 하다 턴오버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올라올 때 핸드오프를 할 때 이 드리블러가 컨트롤이 약해서 이렇게 밀려서 다니면 스틸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스위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점프아웃 스위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을 자르면서 스위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대응력이 좀 떨어지거나 컨트롤이 좀 안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사실 코너나 윙에 있던 선수들이 좀 기다리다가 이 메인 핸들러가 드리블을 시작을 할 때 이 메인 핸들러도 중요한 게 이렇게 옆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공격성을 가지면서 한번 섞어주면서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한 후에 이렇게 와줘야 이 선수가 여기서 스텝인이라는 스텝을 한번 밀어놓는 동작이라는 건데 스텝인이라는 동작을 해주고 정확하게 뛰어오면서 잡아야 돼. 이게 스피드, 그러니까 이런 스피드하고 이렇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따라가게 이렇게 만드는 게 또 핵심이에요, 이거 처음에. 근데 이 동작을 소홀히 하면 그 예전에 플렉스하고 똑같아요. 시간만 계속 가고 의미 없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텝인에서 빠르게 나와야 이 선수가 늦게 와서 스위치를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옮겨지면서 공간 확보가 나면서 바로 피켓놀이든 바로 피켓놀이 올 수 있는데 천천히 해서 여기서 둘이서 뭉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사실은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계속 가고 점점 밀려나서 이렇게 하프라인 쪽으로 올라와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긴장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지겠죠, 여기가. LG가 지난 시즌부터 많이 쓰던 아까 설명했던 고스트를 섞는 건데 위브에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받겠죠. 그리고 코너로 사라져줘요. 그럼 또 치고 와요. 그럼 이때 다시 이관희 선수가 와요. 이렇게 다시 핸드오버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코너로 사라집니다. 다들 이관이나 이재도가 잡았기 때문에 피켓롤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때 이렇게 스크린을 오는 척을 해요. 그때 아셈 선수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로 실제로 피켓롤을 하는 것처럼 드리블 시작할 때 이렇게 빠져나올 때 이렇게 줘서 마레이 선수가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정희재 선수가 쏘는 경우, 주는 경우, 이게 또 안 되면 이 코너에 누가 있죠 지금? 이재도 선수가 있죠. 다시 이렇게 핸드오브로 연결이 돼서 또 2대1 하면 정희재 선수가 이재도 선수고 픽앤팝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몰리게 되겠죠 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이 4번을 3점 찬스를 봅니다. 근데 이 세트를 할 때는 4번인데 슈팅이 가능한 선수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핸들러가 좀 약하거나 키가 좀 큰 친구들을 하기엔 좀 위험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드리블 핸드업이기 때문에 스틸에 대한 턴오버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죠. 하지만 뭐 그거 때문에 이 세트를 못 쓴다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위브라는 세트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스냅이라는 이제 세트를 할 겁니다. 스냅. 관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죠. 근데 제가 관이하고 친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뭐 이관희 선수는 그것도 길을 잘못 든 겁니다. 아니 관희 선수는 지금 올 시즌 제가 볼 때는 KBL 데뷔 이후 내가 볼 때는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솔직히 그렇게 수비를 해야 돼요 걔는. 왜냐면 본인의 장점이 진짜 좋은 수비력에 있거든요 이관희 선수는. 그리고 공격의 셀렉션을 좀 더 잘 가져간다면 평균 득점은 좀 낮아지겠지만 평가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장하고 팔 길이하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농구 선수죠 사실은. 그게 욕심이 내서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이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승부욕이 워낙 강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까지 가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예전에 그 운동화 슬리퍼에다가 적어요. 남들보다 더 하겠다라고 뭐 10분이든 20분이든 그걸 지켰던 아이예요. 다만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많이 하는데 수치도 효율적으로 올리고 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장점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 예전에 챔피언 결정전 갔을 때는 본인 입으로 자기는 주전이 아닌 시즌이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주전인 시즌에 이제 처음 플레이오프를 가는 건데 욕심이 많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저는.
승부욕이 강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욕심이 내서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이. 그 승부욕을 때로는 냉철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 팀의 가장 확실한 무기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좀 더 키우면 잘하는데 못한다라는 표현은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관이는 전혀 굴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에. 물론 지금 조상현 감독이 컨트롤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좀